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 이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보시죠. 자, 2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이 국내 증시 부양책,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하겠다. 지난 1월 17일자에 나오면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저 PBR 대형주가 큰 폭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PBR 대형주. 자, 이런 부분 관련주 비슷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도 1월 26일자에 이 도표를 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죠. 네, 1월 27일인가요? 여하튼간에 이런 지주회사 물론 이제 최근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현대기아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금융주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고객들한테 이런 종목군들을 잘 제시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엄청난 흐름이죠.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는 주식격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후에 또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 메타 아마존이 급등을 했고 메타는 무려 20% 넘는 급등세. 미국은 여전히 필수제 위주의 매그니픽 그 빅세븐이라고 볼겠죠. 메가캡 메가캡 7종목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반면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는 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EPS 가이던스도 보게 되면 이 전년 대비 아마존 같은 경우는 366%, 메타는 이제 120%. 이건 추정치입니다만은 이제 실제는 이제 다르게 이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좀 나온 것도 있고 그러합니다만은 이렇게 실적 중치를 항시 잘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 자, 2월 2일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강력한 실적이 나왔죠. 시장 예상치는 18만 개 일자리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시죠. 네, 보게 되면 35만 3천 건, 35만 3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 미국 경제 너무 견고한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이러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다음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싹 낮아진 거죠. 2년물 국채금리가 4.37%까지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이 전개가 좀 됐었습니다. 좀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이번 주 어제가 입춘이었고 오늘 2월 5일 SK텔레콤, B&K 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HMM 경영 매각 관련 협상 종료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정도 보시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기업들 캐터필라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NXP 반도체, 맥도날드, ST 라우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되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국방쇼가 이제 이번 주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 제너럴 다이노미스,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노스롭, 보잉,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 흐름 관련 뉴스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나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여는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금융, 제주은행, SK이노베이션, 위메이드, HD현대중공업, HD현대 등 실적 발표가 있고요. 스튜디오 3익 공모가 18,000원, 그 다음에 신형스펙 15가 이날 신규 상장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일라이 릴리, 토요타 이런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수요일인데요.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이 이날 예정돼 있다고 그러네요. 4일 이제 사전 녹화된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CJ 대한통운, LIG 넥스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실적 발표가 이날 예정돼 있고 아기상어 극장판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또 ARM도 상당히 중요하죠. ARM,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 알리바바, CV 헬스, 디즈니, 우버, 넷플릭스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는데 디즈니는 어떤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월 8일 목요일이죠. 포스코 그룹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등 주가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이날 중국의 물가지표 CPI도 발표됩니다. 이 CPI, 중국의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반전을 하는지, 만약에 반전한다면 국내 소재 업체에게 어떤 영향을 좀 줄지 그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되고, 뭐 반전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CPI를 이날 중국 CPI를 반드시 보자.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이날 예정돼 있고요. 신한지주, 삼성카드, 카카오게임즈, KT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2월 9일 금요일부터는 이제 설 연휴, 국내 증시는 월요일까지 휴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볼까요? 국내 증시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 증시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아마존, 메타, 호실적의 주가가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가 1.74% 급등했습니다. 1.74% 여기 보시죠. 핀부지닷컴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134포인트, 나스닥은 1.74%, S&P 500 지수 1%. 그러나 중소형주들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뭐 차트로도 한번 보시죠. 차트로도 보게 되면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15,628.9포인트. 자, 이렇게 급락 이틀 조정, 이날 이제 급락 보였고 양봉, 그러면서 다시 직전 고점 도전. 근데 이 지금 지수를 견인한 건 몇 종목 안 되는 거죠. 여기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게 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7.87% 급등했고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올랐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20%. 그러니까 이들 시총 상위 종목이 지수를, 나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실제 그러하고요. S&P 500 지수도 5,000포인트 장중에 살짝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5,000포인트 터치를 했나요? 여하튼간에 이런 흐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자, 여기 지금 잠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 달았고 4.03%까지 급등을 한 모습. 급등을 했죠. 여하튼간에 이게 급등이 좀 돼 있습니다. 이 차트가 아닙니다. 2년물짜리도 이제 이렇게 4.37로 뛰어 올랐죠. 그건 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외로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이 차트상 보게 되면 이 트레이딩 이코노미스닷컴에서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보십시오. 12월 달에 33만 3천 건, 근데 1월 달에 35만 3천 건, 18만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최소한 2분기까지는 연기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패드 여기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이 고용 보고서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싹 좀 푸시아웃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기사도 그런 내용입니다. 뭐 3월 금리 인하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한다는 얘기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알렉스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아마 5월 금리 인하도 그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3월 금리 인하는
뭐 5월 금리라는 이런 게 이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0.05포인트 변동이 좀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지난 금요일날 이제 우리 시장은 9원 20전 내린 1322원대였거든요. 근데 NDF는 1337원으로 다시 올라섰더라고요. 자, 이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메가캡 7종목 1월달 S&P 500 수익률의 45%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들 기업들의 지수 영향력이 엄청난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착륙이 아닌 무착륙, 버블로 기울고 있음을 좀 반영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7점, 호실적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급등했고, 당연히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핀비즈닷컴에서요. 여기 S&P 맵을 잠깐 볼까요? 보게 되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마존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쭉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증권사별로 아웃퍼폼, 오버웨이트 쭉 나오죠. 2월 24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다들 뭐 바이, 아웃퍼폼 다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는 그걸 직접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나온 김에 메타도 한번 보시죠. 메타, 메타도 메타 플랫폼 이건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지금 바이, 파지티브, 아웃퍼폼, 오버웨이트 목표가도 다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죠. 엄청납니다. 실로 엄청났죠. 메타 플랫폼은 이제 호실적 내놓고 또 사상 첫 분기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500억 자사주 매입 승인.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배당 높이고 자사주 많고 자사주 소각 가능한 종목군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아, 현대차, 삼성물산, 그 다음에 뭐 KB금융, 금융지주들. 뭐 그러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애플은 중국 사업 부진 소식에 좀 약세 출발했지만 낙폭은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자, 애플 차트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애플 시총 2입니다. 이런 모습이네요.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멋지게 나왔네요. 애플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S&P 500맵. 자, 요쪽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했고, 물론 애플과 테슬라는 좀 주춤합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구글, 아마존,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군들 주도했고, 반면에 헬스케어나 산업재, 부동산, 유틸리티 등은 주춤했죠. 당연히 뭐 지수 오르니까 나스닥 관련된 레버리지 ETF TQQQ가 5% 넘게 올랐습니다. 그죠? 지수 관련 ETF 올랐고, 반도체 ETF도 3.7%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뭐 혼조세네요. EWI 한국물 지수는 2.14%. 유독 뭐 아시아 증시에서 요즘에 EWI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본 김에. 자, 여기서 EWI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EWI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이 차트와 이제 코스피 차트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죠. 뭐 비교가 좀 그렇네요. 아직 지금 이제 EWI는 직전 고점을 뛰어넘은 건 아니죠. 그 연초 고점을 뛰어넘은 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이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죠.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직전 고점 뛰어넘은 건 아니다. 아직 EW도. 자, 넘어가고요. 자, 외신 기사 뭐 간단하게 보시죠. 블록버스터급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메타가 이제 주가가 2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을 무려 1970억 달러 증가를 시켰다 이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 견고한 실행, 성장, 향상된 자본구조 효율성으로 전망이 좀 개선되고 있고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다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죠. 또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를 위한 메타의 AI, 인공지능 파이프라인이 강력하고 올해도 더 확장될 새로운 도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CEO 젠스랑이죠. 가죽 점퍼 잘 입고 다니시는 분. 이 젠스랑 CEO가 이 자체 각 국가들이 자체 인공지능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 국가들 수요가 많아서 엔비디아 제품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AI 붐에 대한 국가적 접근 방식은 엔비디아의 노하우와 하드웨어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 확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참고로 엔비디아 실적은 2월 21일 예정돼 있는데 자 보시죠. EPS 전년 동기 무려 461%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23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닝 또 서프라이즈 좀 보이지 않겠다. 주가도 뭐 엄청납니다만은 이런 흐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국내 증시는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자 2월 1일 날 1조 원 샀죠. 그 다음에 2월 2일 날 1조 8천억 이틀간의 폭풍 매수를 보였습니다. 폭풍 매수죠. 그 다음에 선물도 1조 4천억. 지금 프로그램도 보시죠. 비차익으로 1조 1억, 1조 원. 그냥 이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그냥 싹 쓸어 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형주로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들입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들. 자, 참고로 현선물 합쳐서 3조 넘게 순매수한 것은 2003년 이후에 처음이다. 외국인들이 이제 저피부의 대형주를 쓸어 담았는데 어떤 종목이냐? 현대차, 기아. 기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총 순서가 현대차를 앞질렀죠. 조금 뒤에 보시죠. 삼성전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죠. 그러니까 저 PBR 대형주,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실적 배당, 삼성전자 끼어 있고요. 외국인들 산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을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지수, 저 PBR, 배당,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호실적,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순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여기 보시죠. 자, 1월 29일부터 순매수한 종목 보게 되면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 현대차, 뭐 LG화학, 삼성, 신한지주, 삼성물산 등을 순매수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뭐 장롱 주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장롱 주식들 취급받았던 종목군들이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에 또 약간 염려하는 시각은 이 총선을 앞두고 그럼 총선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과연 일본 증시와 우리 시장을 또 차별화,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번 주부터는 설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26일 이후부터 저도 제가 고객들한테 제시한 종목 보니까 한 뭐 많이 오른 한 30% 넘게 막 대형주가 그런 종목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모닝프레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주당 순자산과 현재 주가 괴리가 이제 좁아집니다. 그 PBR 1을 넘어선다? 그럼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 저PBR 대형주로 시장 몰았다? 그럼 또 순환매가 또 돌겠죠? 코스피 저PBR 대형주도 코스피 저PBR 대형주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고 코스닥은 소외되는데 코스닥이나 중소형 지주사 저PBR주로 순환매가 또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래량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총 순서를 보시죠. 시총.
네, 시가총액 순서 보게 되면 자 보시죠. 기아가 현대차 7이에요. 현대차 7입니다. 기아가 6입니다. 시가총액 보시죠. 얼마입니까? 기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48조 원. 네, 48조 원. 현대차 살짝 위주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98조, LG에너지솔루션이 90조, 삼성바이오로시스가 4위까지 올랐어요. 61조로. 네. 61조가 삼성전자 우선자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50조하고 60조니까 10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4위는 뭐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단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이 좀 위에 있었죠. 근데 다 밀렸잖아요. 삼성 SDI 이런 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싹 좀 올랐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잘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자, 지난주 특징주 보시죠. 그냥 저 PBR 대형주죠. 그냥 저 PBR 다. 나도 저 PBR 지주사예요. 정부 정책 따라갈 거예요. 뭐 그러면서 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네, 올라섰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좀 옥석이 좀 가려지지 않겠냐. 아울러서 이제 주가가 올라서 PBR이 1배가 넘어서는 종목군들도 점진적으로 네, 증가되고 있다. 물론 시세는 시세에 물어보라 했으니 직전 고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까? 1배 넘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조정받느냐? 그건 또 아니다.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세면은 역사적 PBR 고점이 얼마였냐? 그게 뭐 1.5배였다? 거기까지 주식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PBR 낮고 ROE가 증가되는 기업들. PBR이라는 게 ROE 곱하기 PER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아나 현대차가 강한 이유도 지난주 강했던 이유도 PBR 낮으면서 ROE가 좋아진 기업이라서 더더욱더 외국인 순매수를 더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메타의 20% 급등도 그렇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지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은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왜냐하면 주식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시켜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좀 뭐 엉성하면 그냥 유상증자 뭐 빵 때리고 유상증자 때리면 미안하니까 유무상 같이 때리면서 주주 가치를 좀 회복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흐름 뭐 상당히 중요하고 과연 이제 2월 중에 이런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게 한 이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언제 좀 발표하느냐. 네,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서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3월 결산 배당일 발표 기업들 위주로 이제 또 배당일이 언제냐 이런 것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배당 기준일이 기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현대차는 2월 29일, 포스코홀딩스 2월 29일, 하나금융지주 2월 28일. 뭐 금융지주사들도 이제 다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정도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쭉 좀 봤고요. 네, 90일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군들. 네, 지난 금일장에서는 연기금은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쳤네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금은 HLB, JIP엔터, 솔브레인 홀딩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여기도 홀딩스 들어가는 게 다 지주회사니까 홀딩스 컴퍼니들이 주가가 좀 올랐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시간의 단일가 보시죠. 네, HD 연대, 인프라코어 쭉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우선주도 좀 있네요. 대형주 지난 금일장 시간에서 대형주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2.36% 올랐고요. 네, 네이버 1.35%, 기아도 1.26%.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은 뭐 시간에서도 더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군들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피별 대형주가 또 올라나오니까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3조 원 넘게 샀지만은 코스닥의 종목군들 무자비하게 때린 다음에 저피별 대형주 사고 쓸어 담고 너무 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좀 주의를 좀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여튼간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고맙습니다.